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르노코리아의 신차 XM3 E-TEC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야, 이 차 가격 비싸고 어쩌고저쩌고 연비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죠.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차를 타보지 못해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내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으로 와서 XM3 E-TEC 하이브리드를 직접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에 접목된 기술 같은 경우는 앞서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는 이 차량의 승차감이 어떤지, 연료 효율은 어떤지, 정말 이 차량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XM3 E-TEC 하이브리드,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앞서서 뭐 조에나 트위지도 있었고 전기차들은 있었지만 국내 소비자분들의 가장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모델이 바로 이 XM3 E-TEC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르노코리아가 처음으로 국내 출시한 이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르노는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 모델의 도입이 늦었다 뿐이지 유럽 시장에는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르노가 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 높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에다가 전기모터 2개, 배터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성을 했는데요. 1.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의 출력이 86마력밖에 안 돼요. 현대기아가 사용하고 있는 니로나 아니면은 뭐 아반떼나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장착하고 있는 1.6L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출력이 거의 20마력 가까이 떨어지는 수치죠. 그래서 에게 이렇게 작은 엔진으로 뭘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XM3 기술력의 핵심은 전기모터가 2개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주모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주모터의 출력은 49마력이 되는데요. 이 49마력의 출력이 엔진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 전기모터에는 1.2kW짜리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모터가 하나 있으면 보조모터도 있겠네? 맞습니다. 보조모터도 하나 있는데 HSG, 하이 볼테이지 스타트 제너레이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뭐냐? XM3 E-TEC 하이브리드에는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기어박스라는 정말 긴 이름의 변속기가 적용이 되는데 이 변속기를 보조하는 역할이 바로 보조모터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XM3 E-TEC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산 하이브리드와 거의 유사한 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직병렬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산 하이브리드들이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먼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아요. 다른 브랜드들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 때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는 아예 직병렬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걸 그냥 포기해버렸죠. 근데 르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한번 직병렬 하이브리드를 만들 거야 해가지고 만든 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기술이 클러치리스 멀티모드 기어박스입니다. 도그 클러치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 도그 클러치는 F1 경주차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그 클러치의 장점은 빠른 변속이 가능하고 효율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변속을 할 때마다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그 변속 충격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F1 경주차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빠르게 달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변속 충격쯤이야 뭐 감수하고 달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양산형 모델에서 변속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HSG, 하이 볼테이지 스타트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조모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보조모터의 출력은 20마력 정도 되고 변속을 할 때마다 회전 수차를 맞춰줘서 변속 충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이 보조모터의 역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XM3 E-TEC 하이브리드에는 변속 충격은 없고 직결감은 높이고 그런 장비가 들어가져 있다. 근데 뭐 이렇게 장하게 기술 얘기해봤자 소비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래서 승차감이 어떤데, 그래서 연료 효율이 어떤데, 이런 지점일 것 같아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소형 SUV를 타보면 휠베이스도 짧고 전장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통통 튀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불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XM3는 일단 기본적으로 휠베이스도 길고 전장도 길다 보니까 나긋나긋한 느낌, 소형 SUV 차급을 뛰어넘는 승차감을 확보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 XM3의 단점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파워트레인이 좀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특히 1.3L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요. 그러니까 변속기와의 조합도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파워트레인을 덜어내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고 나니까 MVH 성능이 올라가면서 승차감도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 전기 모터의 개입 시간이 시속 50km 이하에서는 뭐 75%라고 뭐 수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심 주행을 좀 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75%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 모터의 개입량이 굉장히 많고, 놀라운 점은 기어 시프터를 한 단 아래로 내리면 B 모드가 체결이 되게 되는데, 이 모드에서는 전기차와 유사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집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 없이 가속 페달만으로 가감속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인데, 처음 마주하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운전이 이것보다 편할 수가 없거든요. 브레이크 사용 빈도를 낮춰서 운전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완전 정지까지는 지원하지 않지만 거의 정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배터리 충전 양도 높일 수 있고 운전의 피로도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이 가운데 이 피아노식 버튼 보시면 이 EV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일정 부분 차 있거나 일정 속도 아래에 있을 때는 이 EV 모드만 사용을 해서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EV 모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한 5분의 2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EV 모드로 이렇게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35km 정도를 주행했는데 계기판에 표시된 연비는 23km/L입니다. 1리터로 23km를 주행할 수 있다. 처음에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정부 공인 연비가 발표됐을 때 18인치 휠 기준 17km밖에 못 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실주행에서는 23km/L의 연료 효율을 발휘를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XM3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니로와 거의 유사하거나 비등비등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가격 역시도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트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RE 트림하고 인스파이어 트림 두 가지인데, 인스파이어 트림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e시프트 트림도 별도로 있다라고 보시면 이제 뭐 세 가지 트림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시작 가격이 3천만 원이 넘어가요. 내가 진짜 기대를 했는데 3천만 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옵션 구성하고 막 이렇게 따져보니까 니로 하이브리드랑 비슷하게 구성을 했을 때 가격도 비슷하더라고요. 이 XM3 하이브리드의 풀옵션 모델의 가격이 3,600만 원대 중반인데, 니로 하이브리드 풀옵션의 가격이 3,700만 원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니로에는 100만 원어치만큼 옵션이 좀 더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 다만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QM6나 SM6에서 좀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차는 어차피 풀옵션이 잘 나간다. R이나 RE 시그니처 모델들이 잘 팔렸으니까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도 그냥 높은 트림으로만 판매를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래등급 트림을 출시를 하지 않아서 그냥 마음의 장벽이 좀 생겨버린 게 아닌가. 가격표를 요목조목 살펴보다 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가치가 있느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쿠페형 스타일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SUV 자체가 국산 차에서는 없죠. 이런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 XM3 파워트레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도 좀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트렁크 용량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만 봐도 480리터대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하거든요. 뭐 쿠페 스타일이라서 위로 짐을 쌓아 올릴 수는 없다라는 단점은 되겠지만, 어쨌든 전장이 길고 휠베이스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2열 공간도 쓸모 있게 만들어 놨고 트렁크 공간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 SUV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스타일리시한 하이브리드
SUV를 찾고 있다면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자동차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